안녕하세요, 월치부입니다. 오늘은 20대 여러분 절대로 내 집 마련을 포기하지 마세요 라는 내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과 우리나라에는 큰 차이가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사유재산을 인정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가 가장 큽니다. 그리고 그 사유재산을 자유의지로 가질 수 있는지 없는지의 차이도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멀쩡히 우리나라에 살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사유재산이 없는 분들 중에는 우리나라를 북한이나 중국처럼 공산화시키고 싶어 안달난 분들이 많습니다. 현행 자유 대한민국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는지의 여부는 바로 자산 소유 여부, 특히 내 집이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큰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아무리 자유 대한민국에 살고 있더라도 내 집이 없으면 나의 자유는 임대차 계약기간 안에서만 제한적으로 보장될 뿐입니다. 나의 주거 안정이 내가 살고 있는 집주인의 자유의지에 달려있기 때문이죠. 세입자는 재계약 때마다 집주인이 원하는 대로 전세보증금이나 월세를 올려주지 않으면 계약 연장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집주인이 계약을 연장해주지 않으면 세입자는 내쫓기게 되니 무주택자에게는 자유 대한민국이라는 말이 크게 와닿기 어려운 것입니다. 이처럼 대한민국은 자본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자산을 소유하지 않으면 자유를 누리기 어렵습니다. 특히 내 집을 소유하지 않으면 말입니다. 그리고 자본주의는 필연적으로 양극화를 수반합니다. 자산을 많이 가진 사람은 점점 더 많이 가지게 되는 반면 자산이 없는 사람은 점점 더 가난해지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자본주의를 도입한 모든 국가가 가지는 공통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는 이유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산을 소유하지 못하면 총 통화량이 10년마다 2배씩 늘어나더라도 무자산자에게는 아무런 이득이 없기 때문입니다. 총 통화량의 증가로 인해 이 세상 모든 물가가 10년마다 2배씩 오르게 될 때 자산을 가진 사람은 자신이 가진 자산의 가격도 10년마다 2배씩 오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방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산을 가지지 못한 사람은 자신의 급여보다 훨씬 더 많이 올라버린 물가에 깔려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본주의 사회인 자유 대한민국에서 내 집을 가지지 못한 사람은 2년마다 재계약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되면 물론 인플레이션의 희생양이 되어버리기도 합니다. 실제로 코로나 시기 2년을 지나는 동안 우리의 월급은 제자리 걸음했던 반면 집값은 단숨에 2~3배 이상 올라버려서 수많은 청년들이 분노하고 좌절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서울 아파트는 10억 이하로 찾아보기조차 힘들어져 버리자 많은 청년분들이 내 집 마련은 단념해버린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아직 기회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제 생각에 다들 비싸다고 하는 서울 아파트도 아직 덜 비싼 것 같지만 무엇보다 서울 아파트가 아닌 집들 중에는 여전히 저렴한 집이 많습니다. 아직 목돈이 부족한 우리 청년들이 매수할 만한 집들은 서울 빌라와 경기도 아파트 정도를 들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서울 빌라는 워낙 리스크가 크고 인플레이션 방어에 불리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가능한 한 내가 살 수 있는 아파트 중에서 서울과 가까운 역세권의 아파트를 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어느 곳이든 아파트를 사려면 목돈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적어도 1억은 필요하고요. 좀 마음에 드는 집을 사기 위해서는 2~3억까지도 필요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자유 대한민국에서 자유로운 삶을 누리기 위한 최소한의 입장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인 자유 대한민국에서 자산을 소유하지 못하면 반쪽짜리 자유밖에 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든 딱 5년만 고생하셔서 1억만 모으세요. 그리고 거기다가 최대한의 대출을 받아서 반드시 경기도 안에서 내 집을 마련하십시오. 각자 1억을 모은 남녀가 만나 2억으로 내 집 마련을 한다면 가장 이상적입니다. 혹여나 1억을 못 모았더라도 5천이나마 모은 두 사람이 만나 1억을 만들어도 나쁘지 않습니다. 가장 나쁜 것은 자본주의 사회인 자유 대한민국에서 내 집 마련을 포기해버리는 것이니까요. 자유 대한민국은 자본주의 사회이며 그 자유는 자산 소유에서 비롯됩니다. 실제로 1945년 해방 직후 북한에서는 토지 몰수와 분배가 이루어졌던 반면 남한에서는 토지개혁을 통해 농지의 소유권을 농민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토지개혁을 통해 남한의 농민들은 소작농에서 자작농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토지라는 자유를 거머쥔 농민들은 생산성이 월등히 증가하게 됩니다. 기껏 농사 지어봐야 지주에게 다 뺏겨버리는 소작농과는 달리 농사를 열심히 짓는 만큼 자신이 많이 가질 수 있는 자작농의 생산성이 높은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결과니까요.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아봐야 집주인에게 월세를 빼앗기고 아무리 열심히 장사해봐야 상가 주임의 월세로 빼앗겨서는 자유를 누리기 힘듭니다. 이것이 비단 농민들 뿐 아니라 모두에게 토지 소유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다만 농사를 짓지 않는 우리는 농지 소유가 아니라 내 집 마련을 통해 주거지를 소유하게 되는 것이죠. 좀 더 직설적으로 말하자면 자유 대한민국에서 내 집이 있는 절반의 국민들과 내 집이 없는 절반의 국민들은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유주택자들과 무주택자들은 지지하는 정당부터가 달라지는 것이고요. 어차피 내가 갖지 못한 집, 다른 사람들도 집도 국가가 빼앗아 버리기를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요구에 응하기 위해 이재명 대표가 토지 공개념이니 불로소득 환순이하는 공산당 정책을 꺼내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청년분들은 절대로 내 집 마련을 포기하지 마세요. 꼭 비싼 집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정말 내가 돈이 없으면 그냥 빌라를 사는 것도 좋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남의 의리의리한 집이 아닌 허름한 내 소유의 집에서 사는 것이니까요. 일단 내 소유의 집에서 살기 시작하면 자유 대한민국은 당신에게 무궁무진한 기회를 줄 것입니다. 자본주의가 낳는 양극화는 어떤 형태로든 자산을 가진 사람을 더 부유하게 만들 테니까요. 감사합니다. 월치부였습니다.